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자료 받으셨죠? 자,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런 한번 드렸는데 4장으로 돼 있어 한 페이지예요. 4장으로 되는 것을 어제요 그 실장님이 다시 밤에 이걸 다시 편집을 3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침에 7시 반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료가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거 밤새도록 하고 잠깐 자다가 늦게 일어났다고요. 좀 늦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 여러분요, 실장님 오시면 고생했다고 또 커피 안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민법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안 사주고 그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아직도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농담이고요. 자, 이런 물권 법정주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그것을 가지고요. 문 그냥 잠깐 열어주실래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어디냐면 페이지 66쪽이에요. 66. 강의 노트 66이고, 여러분 그 강의안을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물권법은 사실 물권법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등기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방 같은데 다른데 이렇게 좀 먼 데 있잖아요. 저런 데는 뭐 등기법 선생님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공시법 선생님은요. 그래서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통 등기법을 가르쳐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 같은 것은 이제 제일 만만한 이제 세법 선생님이 이제 양념을 만드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은요 물권법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물권을 보면 여러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이 중에서 유치권을 빼고는요 점유권하고 유치권 빼고 다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등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어느 정도 등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 맞춰도 실전에 가서 12문제가 나오거든요. 등기법이요. 그 중에서 6, 7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민법의 실력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민법은 민법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각계전투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등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때 등기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제가 맞는 것도 있어요. 별도로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별도로 등기하면 이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 공시법 있죠. 여러분 공시법 책을 보면 거기에 있는 등기부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 있는 등기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게끔요. 공시법 책에 나와 있는 그거 있죠. EBS 그 기본서요.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등기법의 자료를 대부분 갖다 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요. 계약서를 쓸 때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재건축, 특히 재건축하는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 면적을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대지권 비율 있죠. 그래서 땅의 비율을요. 내가 대지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그 권리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것은 따로 별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기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매 같은 거 하다 보면 뭐를 만날 수 있냐면 뭐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 별도 등기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건 중요해요. 그리고 경매를 할 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일반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그 강의 노트, 그림 노트로 봐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림 노트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이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요. 그림 노트는 몇 번이겠죠. 결론만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것들은 칠판에다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결론 중요한 딱 엑스만 책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요. PPT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알겠죠? 막 여기저기 갔다 갔다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요. 칠판에 써야 될 내용을 다 만들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고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요 물권하고 채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그때 그 했었죠. 그 구정날 알겠죠? 그때 제가 강의하는 것이 원래는 아니고요. 그 모범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때요 제가 했죠. 자 보겠습니다. 물권 법정지요. 자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또는 관습법이요. 또는이란 말이 중요하죠. 또는은 동등한, 대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에 의해도 되고 법률의 관습법에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문법을 얘기해요. 성문이라는 것은 문자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 민법 보면은요. 제가 지금 저기 그 데스크에 보면은 민법 조문을 전체 750점, 750 한 8종가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법 말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정리를 지금 해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실무에 가시면 법정으로 봐야 될 것이 아주 종종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빈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요, 그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가 이게 무슨 말이고 하는 걸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거기 이제 보시면 그렇게 1조,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관습법은 문자가 없는 것인데 법으로 보는 걸, 그걸 관습법, 그것을 문자가 없다 불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 못하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은 이 법조문에 의해서 강행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행 규정을 본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다른 것을 창설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때 법이라는 것은 법률하고 관습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한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이제 법을 보면 이렇게 맨 위에가 뭐냐? 헌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에 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명령하고 규칙이 있단 말이죠. 이 명령은 이런 혹시 이거 혹시 알아요? 대법원 규칙 들어봤죠? 대법원 규칙.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령은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이런 거 중의법 보면 자주도 하지 않아요? 대통령령이 한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은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헌법은 국민투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법률이라고 하고 어느 경우는 또 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민사소송법이죠. 헌법이죠. 민법이죠. 알죠? 근데 어떤 건 법률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 이게 뭐냐면 뭐뭐에 관한 그럼 이것을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관한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법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 똑같아요. 둘 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집법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알죠? 법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민사소송 법이에요. 무슨 이해됐죠 지금? 민사소송법. 근데 똑같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그러면 법률이죠. 그런데 그냥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가등기 담보 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관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런데 그걸 줄이면 부동산 실명 법이란 말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법 또는 법률만 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 법률은 그래서 반드시 겉옷을 법 또는 법률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 속은 썩었던 말등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겉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형식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헌법이란 게 왜 헌법상이죠? 여기 헌법에서 이것을 위임하지. 여러분 혹시 공법에서 그런 거 자주 나오죠. 공법에서 뭐는 뭐를 위반할 수 없다. 뭐죠? 뭐 도시군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나오면은 뭐 이것은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뭐는 위반할 수 없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법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헌이 되는 것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해서 위헌으로 법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보통 다 형식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때 보면 명령 규칙 안 돼. 이게 중요해요. 명령과 규칙 안 된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정되는 거 민법 8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수산업법은 어업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물권이 어업권은 거기다 낚시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뭐 이경규 나오는 무슨 뭐 도시오부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업권 이렇게. 광업법은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가등기 담보법에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 있어요. 그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법에 의해서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은 우리 민법에 있는 8가지만 물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물권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습법은 글자가 없는 법이에요. 관습법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분묘기지권, 또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아직 우리 안 배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보면 이제 가족법에는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에요. 자, 부정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네 가지는 암기해야 돼. 알겠죠? 부정되는 거 언제나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온청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서 사도가 뭐죠?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요. 공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산이 개인 소유, 갑의 소유인데요. 국가가 여기를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지자체가. 그럼 어떡한다? 이건 나중에 이 산 팔기도 힘들어요. 알겠죠? 국민의 재산권이 극히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 인근이면 근처 가까운 데 인접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딱 내준 거예요. 골프장. 왜? 개인 소유 타인 토지니까. 그런데 등산객들이 하도 여기서 차를 대니까 자기네 손님들이 여기다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폐쇄를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통행을 못하게 만드냐? 이렇게 한 거예요. 판례가 뭐라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른 산에 가라. 인왕산 가라 이 말이죠. 알겠죠? 왜? 개인의 사적 소유권하고 우리가 국가가요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하고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반사적 이익이죠. 그걸 뭐라 하냐? 국가가 그것을 공원부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었죠. 개인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더 중시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 행사의 일환으로서 골프장 영업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 영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이 물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은 물권으로 견주어 벌써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우리나라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법률상 소유자를 얘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와. 사실상 그 사실상 소유자는 두 사람 간의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세법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세법에서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언제부터 취득세의 발생 시기는 언제죠? 등기한 때요, 잔금 지급이래요. 잔금 지급일이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자로 인정을 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법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실상 소유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는 갑이 아니고 소유자가 을로 봐주는 거예요. 등기해서 안 했어 아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요 취득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자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제3자는 항상 뭘 쳐다본다?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 여전히.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물권 양성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판례가 말하겠냐? 그것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다. 관습법상 그것도 물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권으로 봐버리면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요, 오늘부터 이제 시험 보는 것은 다음 주에는요, 오늘까지 시험 보는 것 부분만, 알겠죠? 전체 보면 여러분 힘드니까요. 이 부분에서만 문제를요, 한 여섯 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범위를 벗어나는 데는 시험을 안 봐요. 그 범위 안에서만 봐. 그리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만 시험에 내. 안 가르친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항상 시험을 본다는 긴장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지. 앉아있다 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요, 우리가 무슨 뭘 하면 지금요, 월드컵 정신으로 참가하는데 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니 올림픽 정신으로.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월드컵 정신으로 최소한 4강 안에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40% 안에는 들어야, 50%는 들어야 합격을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날 그 전에 배웠던 것을 시험을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부담되고, 딱 그 주에 봤던 것 아시겠죠?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시험 10문제 만들지 못할 거예요 아마. 알겠죠? 아무튼 배우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자요, 이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데서는 뭐냐면 진도물 모의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다른 학원들은 보통, 어제도 잠깐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보통 강의를 듣는데 보통 여러분 7만 원 정도씩 내야 돼요, 특강을요. 근데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 내기 싫으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 두세 번만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암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안 보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1년 들어도 실력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사적 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물권 법정주의니까요.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러면 법으로 정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은요, 점유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용익이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은 권리고,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권능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권 법정에서 물권에서는 종류를 법으로 만든다. 그래서 강제한다. 강제적으로 종류를 딱 법으로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내용은요, 소유권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봐봐요. 용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법으로 강제로 만들어놨으니까. 반드시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가비한테 물건을 팔면서 이건 너무나 아까운 건데 내가 너한테 싸게 주는 거니까 너 적어도 3년 안에는 팔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응 해놓고 그 다음날 팔아버리면 돼. 알겠죠? 왜? 우리가 물권은요, 뭐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분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돼서 그건 무효인 것이에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놈한테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과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를 정한다, 종류관계. 우리 아까 민법은 8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내용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종류를 내 멋대로 강의권, 민법권 하나 만들었어, 내가 민법권.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전부 무효가 돼요. 만약에요, 내용을 내 멋대로 했어. 여기다 하나 더 내가요, 아까 파면서 처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집 팔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처분하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는 유효고 이것만 무효잖아요. 그래서 일부 무효라고 하죠.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 따라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면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위반의 효과는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책임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어제 여러분요, 그 오후에 문제를 한번 풀었단 말이죠. 문제를 풀면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이제 무효가 아닌 건 나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거. 이런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다. 알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왔냐? 우리는 뭐라고 되냐?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내용이거든요.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문제 풀이 보면 지역권의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건 못하게 돼 있다고. 그건 물권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이죠?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가는 그걸 물권 법정주의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함으로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고 처분 권능만 있다. 또는 처분 권능만 있고
용익 권능이 없거나 용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보세요. 자 보죠. 물권 한번 볼까요? 물권과 채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뭐가 있으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하려면 이건 내 것이라고 누군가가 딱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등기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세권이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항력은 봐. 내가요 이 두 사람 간의 약속을 채권이죠. 그건 채권은 두 사람 간에만 효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다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권은요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서 세상 누구한테나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공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두 사람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다른 말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배권이다.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할 수 있는, 알겠죠?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권이랑 말 똑같아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이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과 사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 인간의 관계, 그것을 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은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두 사람 간의 약속을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걸 바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임대차가 등기를 하거나 또는요 주택임대차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은 청구권이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다음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상대적이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딱 봤을 때 누가 더 힘이 더 세 보여? 물권이 세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물권과 채권 중에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채권은요 최우선 변제권이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하고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임금 우선 특권은 우리가 이제 그 상결분의 임금하고요 재해 보상금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장의 회사의 사주가요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 사주의 어떤 개인 재산이 처분이 됐다 할지라도 그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의 임금이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최종 상결분의 임금하고 재해 보상금 이렇게요. 세 번째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부딪히죠. 그러면 제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한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한하니까 봐봐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1층을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죠. 전세를 줬어도 여전히 1층의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인데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가서 먼저 잠을 잔단 말이에요. 언제요? 존속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뭘 한다?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건 등기부로 봐야죠.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저당권은 2월 1일이고 전세권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누구의 등기부가 더 빠르다? 2월 1일이 빠르죠. 그래서 등기 날짜 순위로 제한 물권 즉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뭘 뭐냐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년마다요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알겠죠?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물권적 청구권을 보는데 이런 보면 이제 강의안 지금 보시면 그 뒤에 강의안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개관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물권은 침해를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기 때문에 침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침해로부터 실효성을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번권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유권을 침해당하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와.
우리 다음 주 정도 배울 거예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 점유의 해소라고 해서 반환 청구,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없어. 채권에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 중에서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임차권 특이하게요. 자, 그다음에 동권은 침해를 당하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213조가 반환이에요. 214조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에요. 차이를 보면 뭐죠? 우리가 점유권의 경우는 각각 하나씩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요 213조는 반환 청구권만 있고 214회 4조에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 같이 붙어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죠. 재밌는 말은 여기 뭐죠? 213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네. 21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네. 이렇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봐. 누군가가 본권은 소유권이 본권이잖아요. 지상권이 본권이잖아요. 누군가가 소유권을 침해하죠. 누군가가 내 물건 훔쳐가잖아요. 그럼 내가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소유물 반환 청구한단 말이죠.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타 있단 말이죠. 위에 앉아 있어. 그럼 내려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방해 제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누군가가요 호시탄탄 내 자전거를요 키를 잠궈놨는데 자꾸 만져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고 얘기해야 되겠죠. 방해 예방이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이 세 가지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소유권은 누군가가 침해하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누군가가 지상권을 침해하죠. 그럼 지상권도 지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전세권을 침해하죠. 전세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지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전세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뒤에는 다 똑같고 뭐만 틀려 지금? 앞에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전세권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내용이 다 똑같은데 앞에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이나 말만 다른데 이걸 계속 똑같이 써놓으면 여러분 지금 공부 못해. 왜? 법조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와가지고 알겠죠? 그 시장 가는 거 여기 어디야 이마트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끌고 다니는 거 그 캐리어로 끌고 와야 돼. 책을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써놓으면 그 책을 어떻게 두고 다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법을. 그래서 그러니까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뭐라냐 준용이란 말을 써놔. 그러면 이제 지상권에 이런 준용이란 말이 있다니까. 지상권이라는 데 가면 213조로 준용해라. 그러면 지상권에서 이 지상권 법 좀 보다가 213조 찾아갔더니 213조는 소유권에 있거든요. 소유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213조가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소유물을 뭐로 바꿔서 읽으라는 거야. 뭘로 바꿔서 그냥 거기다가 지상권으로 바꿔서 그냥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지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다 이런 말. 그걸 준용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 214조도 또 준용하라고 그랬네. 그럼 214조 또 가야죠.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으로 되어 있네.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죠. 소유권 뽑아버리고 거기다 지상권 집어넣어서 읽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그걸 준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유추 적용한단 말이 있어. 유추 적용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를 유추 적용한다. 여기 유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한번 유추해보겠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준용이라고 그래. 실제로 법조문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법조문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이죠. 없는데 비스무리하는 놈은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비슷한 사람은 있더라 거기에. 그러면 그걸 갖다 쓰면 된다. 그걸 유추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당 법조문은 없지만 이것도 이런 말 그럼 저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기에도 야 비싸지 않니? 우리말 하잖아요. 그걸 유추 적용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준용한다는 말하고 유추 적용한다는 말하고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준용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지역권은 재밌는 말이죠.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 여기는 21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214조 가서 소유권에다가 뽑아버리고 지역권을 읽어. 지역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에 의한 뭐는 없다? 반환 청구는 없다는 거네. 이 말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반환 청구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213조는 안 되니까. 전세권은요 둘 다 준용하네. 그래 전세권은 반환 청구도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고. 이해됐죠?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란 말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없다. 누군가가 유치 중에 유치물을 훔쳐가면은 유치권자가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법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 저당권을 보면요, 저당권도 또 보면 저당권도 보면 준용한다고 말이 없네. 여기 준용 213조 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 아니 다른 것은 다 준용인데 왜 이 두 놈은 준용이 아니냐고. 두 놈 그러면 안 되죠. 이 두 분께서는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 두 분께서는 왜 준용이 없냐고.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봤더니 반환 청구 없잖아요. 둘 다 준용. 봐봐.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더라? 점유를 하지 않더라. 점유. 한번 볼까요? 자, 봐. 자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저당권자라고 해봐.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면요, 누군가가 내 물건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당권자가 반환을 청구한다고 해봐. 그럼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내가 그걸 반환 청구한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은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야,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그러면 그래 가져가.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반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이 왜 준용 규정이 없는가 봤더니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없더라?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고 뭐도 없고 반환 청구권도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뭘 한다? 이것은 다 뭘 한다? 다 점유를 해. 점유한다 이 말이죠. 다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들은 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누구하고 누구만 점유를 못한다? 지역권하고 저당권만 점유를 못해. 그냥 지역권과 저당권은 봐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 여기 봐봐. 여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없지만 유치권하고 질권은 점유는 하거든요. 점유는 하니까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는 하지 않죠. 따라서 점유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고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이 6가지는 뭘 한다? 점유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하고 질권은 점유는 하지만 유치권이나 질권 자체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별거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민법이니까요. 일단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죠? 자, 물권적 청구는 뭐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 현재란 말이 중요해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불문해.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 그래서 그럼요, 점유 보조자에게 반환 청구 절대로 안 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현재 침해, 여기 소유자라고 했는데 소유자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침해받을 수 있다. 현재 물권 침해받고 있는 물권자가 그래야 되죠. 물권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누구도 있죠. 지상권자도, 그러면 지상권자도 침해받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잖아요. 전세권자도 침해를 받으니까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그러니까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물권자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지상권자가, 현재 전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그러니까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따라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차하고 남편은요,
옛날에는 차는요, 여러분 90년대만 하더라도 차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점유 보조자가 뭐예요?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알겠죠? 누구죠? 알바생. 알바생이 뭐죠? 점유 보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하지만 뭐죠? 그 여성분들의 인권이요, 이렇게 신경도 하니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여러분요, 상속이 평등 상속이었어요. 남녀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 딸보다 아들이 더 상속분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90년대 와가지고 90년대 가서 상속법을 바꿔가지고 1대1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점유 보조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90년도 이전에 뭐죠,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남편 재떨이가 나라 들었어 안 나라 들었어? 나라 들었잖아요. 물 가져야 하는데 물이 안 와. 그럼 밥상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점유 보조자였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결혼하시면 그러려니 하고 사시고 90년 이후에는 한번 대드려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공동 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공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뭐죠, 침해를 당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없고 그 집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내한테 반환 청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 와이프가 뭐라 했냐? 내가 이거 집 구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남편이 워낙해서 왔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아내하고 남편은 공동 점유자로서 공동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불법 점유하고 아내가 나중에 뒤따라 왔다 할지라도 아내한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권과 물권의 청구는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왜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물권과 물권의 청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죠. 현재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의 청구는 분리할 수 없다. 자, 물권의 청구는요,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는 물권의 침해만 있으면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그 사람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요, 그것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너 손해배상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갑이 있죠. 여기 갑의 토지 위에요, 의리한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 무단 건축.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건물 소유자, 이 을은 누구죠? 건물 소유자. 아무리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해도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대지 이 땅은 누가 점유하는가? 원래는 아까 말했죠, 이거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소유권은 먼저 뭘 한다? 점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은 누가 점유하냐? 갑이 점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의 땅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무단으로 건축해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건물주가, 건축주가 소유자인 거예요. 을이. 그런데 이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우리가 건물을 뭐라고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판례 말하겠다.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원래 땅은 누가 점유해야 돼요? 소유자가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죠? 을이. 만약에 을이 점유가 적법이 되려면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죠. 지상권이 있든지 전세권이 있든지. 왜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으면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전속기간 동안은 소유권보다 우선하니까 지상권자가 전속기간 동안은 점유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법 점유죠. 무단 건축이니까 판례가 말했다. 그렇더라도 건물은 대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그런데 봤더니 건물이 불법이네. 그러면요, 대지의 점유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러면 누구의 물권이 지금 침해되어 있다? 갑의 물권. 그 중에서도 점유 권능의 침해를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갑은 그 점유 권능을 찾아와야 되겠네요.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이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건물을 철거해라, 방해 제거라고 해요. 땅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방해 제거, 대지를 인도해라,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지상권자라든가 적법한 전세권에 의해서 물건을 했다.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적법이죠. 그럼 점유도 적법이겠네요. 점유가 적법이니까 소유자는 그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건 지금 불법 건축이네요. 그럼 불법 점유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요 갑의 대지죠. 여기 보면 갑의 대지, 대지의 소유권이 침해를 당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갑이요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침해를 당했죠.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래서 갑이요 누구한테? 현재 침해죠. 침해받고 있는 갑이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대지를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을에게 뭐란다?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뭐라고? 건물 철거하고 대지 인도해라.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가장 기본이야. 이걸 여러분 이걸 모르면 큰일 나. 이건 알겠죠?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고. 여기서 재밌는 말을 뭐라 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여기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되죠. 지금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 이건 나중에 소유권 가면 또 나와요. 알겠죠?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자, 갑의 토지에요. 갑이 건물을 지었네요.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미등기네요. 미등기인데요. 갑이요. 여기 건물. 여기 뭐죠? 갑이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했네. 매매 계약. 을하고 매매를 했네요. 건물을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지금요 미등기네요. 여기 지금 을이 지금 등기가 지금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 불법 점유자 병이요. 병이 지금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을 산 사람은 누군데요? 을인데요. 이 건물이 미등기다 보니까요. 이 미등기 건물에 이 사람이 등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불법 점유자 병이 지금 뭐죠?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불법 점유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나가고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법 점유자 그러면 이건 누구다? 제3자가 돼.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준한다? 기준이 뭘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예요. 뭘 가지고 한다? 등기부를 기준. 등기부. 그럼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겠죠?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 건물이 미등기니까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겠네요. 신축한 사람은 우리 좀 이따 배우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해됐어요? 갑이 소유자 이렇게요. 그러면 1번 을이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다. 그럼 여기가 을이 돼야 되겠네요. 을. 알겠죠? 을 여기요. 매수했으나 건물에 대해 미등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병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다면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을은 불법 점유자 병에게 직접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직접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잠깐만요.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을이니까요. 제가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직접. 자, 그다음에 2번. 아니 그냥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건물만 매매할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고요. 2번.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뭐를 해서 대위 이게 중요해. 직접을 안 돼. 대위에서 건물 인도 청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항상 이렇게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그건 제3자거든요. 제3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그런데 지금 을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이게 미등기 건물이면 미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가요? 갑이 소유자죠. 신축 187조에서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았을 때는 을은 뭐를 해야 돼?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아무리 미등기해도 등기해야. 갑은 등기 없어 소유지만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알겠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등기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을을 소유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런데 제3자 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받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그래서 누가 소유자로 본다? 갑. 알죠? 갑도 미등기지만 관계없죠. 신축한 사람을 소유자로 보니까 갑을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나가라고 못해. 을이 만약에 병한테 나가 그러죠. 그러면 병이 뭐라 한다?
야 등기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알았어, 나 없으니까 그러면 갑한테 가서 얘기할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갑이 와서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든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키워드예요. 직접 한다고 뭐를 한다? 대위. 직접이 안 되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됐죠? 지금 물권의 청구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요. 재밌는 말 봐.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지상권자가 신축했다고 돼 있네. 자, 봐. 자,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은 적법한 권한이죠. 그러면 지상권자가요, 여기다 을이 건물을 건축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지상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건 적법 건물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또 불법 점유한 병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네요. 그럼 여기서 보지 말고 한번 봐봐. 그럼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갑도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2번 을뿐만 아니라 갑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3번 갑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4번 잘 모르겠다.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알았죠? 몇 번? 갑을 둘 다? 자, 여러분요, 지금 봐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내가? 건물 소유자가 누구? 을이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을이면 을이 나가라고 해야죠. 갑은 땅 주인이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갑은 땅 주인이죠. 건물주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 알겠죠? 저물주 다음에 건물주 을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불법 점유에 있을 때 을은 건물 소유권에게서 반환 너 나가라. 그리고 땅 달려달라.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갑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가라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정이 있죠? 이 정이 이제 땅을, 토지를 불법, 여기는 건물 불법 점이고 땅을 또 불법 점유했네. 여기 지금 을이 지상권자인데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그러면 이 정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1번 갑이 한다, 2번 을이 한다. 1번 갑,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잘 몰라,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여기 보면 이 갑은 뭐에 의해서? 소유권. 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지상권에 의해서. 아까 우리 소유권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있죠? 지상권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있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여기 을은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고. 문제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는 하긴 하되 나한테 돌려달라 말을 못해. 먼저 누구한테 돌려달라? 지상권자. 왜?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우선추결이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우선한다,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지상권자에게 반환해라. 그런데 지상권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나에게 반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별것 아니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에게서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거기서 뭐로 있다? 물권적 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타인의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이 이를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나쁜 놈이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또 팔아먹어. 알겠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사기잖아요. 우리가 건물주가, 건물의 소유자가 어디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건물을 어떻게 했다고? 무단 건축했네요. 무단으로. 알겠죠? 그래서 무단 건축해서, 그럼 을은 누구다? 을은 건물 소유자죠. 아무리 무단 건축해도 건물 소유자라고 했죠. 건물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해.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 못하는 거야. 왜? 갑이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아무리 이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을의 건물 소유자잖아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잠자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을이 나와서 그러죠. 아니 내 건물에 내가 자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가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퇴거 청구 못해. 무슨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뭐다?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하죠. 이 대지 점유는 무단 건물이니까 대지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이니까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네. 건물은 돌려받지 못하죠.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뭐를 돌려받아야 돼?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네.
땅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는데 그냥 소설 쓰면 되는 거죠. 민법이란 게. 민법은 눈만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림을 잘 따라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을 잘 못 따라가면 아침에 9시에 노란 차가 와. 한번 갔다 오면 날마다 거기는 그림만 그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저기요. 대지의 불법점유자죠? 대지의 불법점유자니까요. 이 불법점유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철거하게 해야지. 땅 받으려면. 됐죠? 그래서 철거하고 땅 토지를 인도해 달라. 반환 청구.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방해 제거, 그다음에 반환 청구가 같이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이 무단 건축에 했다 하더라도 건물은 누구 것이다? 을 것이기 때문에 퇴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대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근데 이 건물 건축이 무단이니까 점유도 뭐가 된다? 무단이죠? 무단 점거잖아요.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이 지금 잘못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 잘못했으니까.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해도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물의 소유자한테 나가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퇴거하라고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땅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이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건물을 뭐가 돼야 된다? 철거가 돼야 되겠네? 알겠죠? 그리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익이 있어, 손해가 있어? 손해가 있네. 무단 건축이니까 을이 잘못했네요. 그걸 기책 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그려놨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갑이 이 건물을 갑의 땅인데요. 이 을이란 놈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잽싸게 정한테 팔아먹어. 잽싸게. 알겠죠? 그걸 팔아먹어. 나쁜 놈이죠. 제일 나쁜 놈이 남의 건물에 건축 지은 놈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그걸 팔아먹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지금 정한테 팔아먹었죠? 그런데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있어 없어? 아니 정이 잘못 있어? 아니 건물 산 사람이 잘못 있어요? 아니 이게 불법 건축이든 말든 관계없이 정이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정은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을이 건물을 건축. 그러니까 그 민법은 내가 말했죠. 민법은 이 여성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중개사법 같은 거 봐봐.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그럼 하지 말라고 많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건 윤리 도덕성이 강한 분들은 법을 이해하기 좀 힘들죠. 아니 왜 자꾸 저러는지. 저렇고 나쁜 건데 왜 자꾸 나쁜 걸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남의 땅에다 건물 친 것도 나쁜 놈인데 그걸 또 팔아먹어 또. 알겠죠? 그러니까요, 나쁜 건물을 샀으니까 저놈도 나쁜 사람일 것 같단 말이죠. 알겠죠? 아주요. 이제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내가 건물 건축한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이 사람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등기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을 사서 등기했죠. 예를 들어서 등기했으면 어떻게 한다? 법률상 소유자고요. 이 사람이 대지의 불법 점유자가 돼. 왜요? 아까 말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이 사람이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죠. 아니어도 건물을 샀죠. 이제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은 종전 소유자고,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죠. 아까 우리 물권자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 침해를 받은 사람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고, 키워드가. 알겠죠? 그러니까 비록 을이 건물을 건축했었어도 을이 지금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이제 더 이상 불법 점유자는 아니죠. 알겠죠? 건물을 건축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제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은요,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정의인가. 그러니까 현재 정의 소유자죠.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정의 건물 대지를 점유하는데 문제는 정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 정한테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여러분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자, 우리가 이제 물권자 청구권을요 한번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가 안 써 있어요. 한 장 넘기면 두 번째 장 보면 가운데 물권자 청구권의 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앞으로 넘기려면 이건 애니메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다 넘겨야 되니까 이 종이에 보면 두 번째 첫 장에 그 다음 페이지, 첫 장 다음 페이지 가운데 봐봐. 물권적 총권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거기에요. 거기에 보면 1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죠?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되어 있어? 물권적 총권은 침해자의 줄과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고. 그러니까 의의 잘잘못 정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고. 왜? 문제는 봐봐. 지금 나는 정이라는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로 인해서 내 땅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만 없으면 돼요? 건물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이 건물 때문에 지금 내 땅이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건물만 없애달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무슨 건축이었죠? 불법 건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건물만 없애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없애려고 하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을 할 때 누구한테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나 이 무단 건축인지 몰랐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건물 자체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적 총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정은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잘못한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상을 청구하고 철거될 때까지 손해상 청구하고,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정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정은 뭐를 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미등기죠. 이 미등기인 경우는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소유자로서 판례도 이 사람도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등기여도 갑은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대지의 불법점이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여기요 보면 정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권적 청구는 뭘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정에게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면은 갑은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미등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누가 그러면 현재는 누가 소유자다? 법률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해. 이때는 미등기일 때는. 그럼 미등기일 때는 을에게도 청구하고 정에게도 청구하고.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누구에게만 청구한다? 정에게만 청구한다. 그런데 정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요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뭐죠? 할 때 대부분 다요 이렇게 여기도 뭐 물론 뭐죠 강의 노트도 있긴 있지만 분필로 이렇게 하다 했을 때는 이게 딱 이게 써놓고 나면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눈이 잘 안 띄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해놨으니까 이런 보시면은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슬라이드가 어디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에 두 페이지에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알겠죠? 두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이제 보세요. 좀 뭐죠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좀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건물 임차인 병이 건물 소유 임차인 병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건물의 점유자이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리고 건물 점유자는 대지 점유자가 아니라고. 아까 누가 대지의 점유자다? 건물 소유자만. 다시 볼까요? 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요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요. 병한테 월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 점유자라고.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런데 지금 여기요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지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 대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가 아니다. 결국 누가 불법 점유자다? 건물 소유자인 을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다? 대지 소유자 갑은요 임차인 병에게 철거 청구를 못하는 거야. 왜? 철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건물의 점유자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의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 못 한다고. 그런데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려면 저기에 지금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를 한다? 이 사람한테 퇴거는 청구해. 아까 우리가 뭐가 다르죠? 건물 소유자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철거하려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을과 병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퇴거할 걸 청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써봐. 퇴거할 걸 청구. 여기다가 갑은 을을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갑은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병에게 퇴거 청구. 이렇게. 알겠죠?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지금 물권 청구는요, 자, 물권 청구의 당사자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 무단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어떻게 하면 갑은요 B한테 팔아먹어. 왜? 어떤 놈이 자기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갑은 B한테 이 땅을 팔아먹어. 그리고 을은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다고 쪽팔리니까요, 잽싸게 또 이거 누구한테 팔아먹어? A한테 또 팔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무단 건축된 상태에서 지금 소유자가 다 각각 바뀌었죠.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A죠. A가 무엇을 점유한다고? 대지를 점유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잘못 있다 없다? A는 없다. 없어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건물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봐봐요. 갑은 현재 토지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을요, 여기 보면 A는 건물 소유자로서 대지의 불법 점유자다. 잘못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필요 없어. 잘못 없어도 무조건 건물을 뭐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니까 물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죠. 현재 소유자가 물권이죠.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죠. 이걸 뭐란다?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는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가 안 된다. 왜? 현재 소유자만 청구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갑이죠. 갑은 뭐예요? 갑은 종전의 소유자죠. 이 사람 안 돼.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안 돼. 양도인,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땅을 판 사람을 양도인 또는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누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B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딱 보면은 상당히 말로만 돼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가면요, 금방이니까요. 보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요, 물권적 청구권 이런 사람들 없고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킬 수 없다. 알겠죠?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요, 갑이 B한테 팔면서 땅은 너가 사라. 근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 왜? 의리한 놈이 나한테 건물을 줬으니. 그래서 내가 건물 철거는 내가 할게. 너는 땅만 사.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킨단 말은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알겠죠? 침해를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갑은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물권 변동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